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이 선정이 됐어요. 둘 다 대한변협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합리적인 인사라고 매우 칭찬하면서 추천한 인물입니다. 하나는 판사 출신의 김진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분은 박근혜 탄핵을 반대했던 의견을 내신 분이에요. 또 다른 한 사람은 검사 출신의 이건희 국가권익위 부위원장 출신. 이분은 탄핵에 반대하면서 부위원장 그만뒀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장 하면서 시간 질질 끌면서 이게 진상 부렸던 사람 아닌가요? 이 둘 다 뼛속까지 국진당에 매우 가까운 사람들인데 정말 2년 넘게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말 온 국민이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결국은 그 법의 수혜자가 저런 사람들이 된다고 하면 과연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처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어떤 정의 실현이나 힘의 균형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상당히 의구심이 들어요. 사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끄는 거에 비해서 이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기운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둘러볼 것도 없어. 그냥 아무나 해. 그냥 빨리 공수처 출발.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참 어떤 면에서는 허탈합니다. 대통령이 일단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받을지 아니면은 도저히 둘 다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비토권을 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지쳐가지고 또 계속 하자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 같아요. 정말 이 정치라고 하는 게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신중하고 엄중하고 이런 걸 따져서 협치하라고 그러고 계속해서 온 결과물이 이거라고 한다면은 진짜 우리 이 민주 진영이나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정치의 방식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속전속결하면서도 제대로 된 적재적소의 후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개혁이 너무 필요하다. 법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단 어저께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이제 명단이 공개가 됐어요. 13명이었는데 19명으로 이제 명단도 늘리고 이제 중단기적 계획으로 해서 검찰 내부를 아예 이제 기소부와 이제 수사부로 분리하겠다라는 거죠. 일단 기소청이나 이런 제3의 기관으로 만들기에는 이제 장기 플랜으로 가야 되는 거고 단기간에는 일단은 분리하고 그 다음에 검찰총장한테는 오로지 기소할 수 있는 지휘 권한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윤석열이 이게 딱 나오는 순간 즉시 제가 볼 때는 헌재에 항소할 것 같은데요. 위헌이라고. 네. 일단 지금 민주당은 사법개혁이나 언론개혁을 잘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며칠째 계속 얘기하지만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과 언론개혁이 풀세트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검찰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모두의 완전체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민주당이 좀 더 아무리 단기간이라 하더라도 좀 더 면밀하게 이 풀세트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를 좀 의원들이 다 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차피 지방선거가 끝나기 전에 지금 현재의 지도부 최고위는 물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고위의 지도부, 이낙연 당대표를 대표로 하는 이 지도부는 지방선거 전에 반드시 소정의 성과를 내야 돼요. 그 성과라고 하는 건 자기들이 로드맵을 만들고 이만큼 하겠다라고 국민들 앞에서 선언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 지지를 요구해야 됩니다. 하는 척하면서 계속 시간 끌면서 넓게 보라 그러고 엄중히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만든 그 로드맵을 실천하지 못했을 때 이들은 자기가 한 그 정치적 책임을 지고 총사퇴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새로운 지도부가 생겼을 때 그 지도부는 또 다른 자기들의 로드맵대로 또 가면 되는 겁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지금 이낙연 당대표는 단기간에 한 4개월 안에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대충 지방선거 하면서 이렇게 무마하고 넘어간다? 그러면 저는 이낙연 당대표는 미래는 전 제로라고 봐요. 그리고 그 최고위에 있는 사람들의 미래도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반드시 이 최고위 지도부를 실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민주당의 이 지도부가 단기간에 어떤 로드맵, 4개월의 중단기
로드맵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입법 발의를 하겠다라고 국민들한테 공표한 다음에 국민들은 이 진영에 서로 뭐 이렇게 갈라지는 거나 서로 이렇게 사이 안 좋은 거 이거 다 뒤로 미루고 온몸을 다해서 하나가 돼서 그 민주당 그 지도부에 놓은 그 검찰개혁 특별위원회의 이 로드맵을 전폭적으로 우리는 하나가 돼서 지지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식의 플랜을 가지 않고 계속 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고 하나만한 법안을 만들면서 눈 가리고 아웅한다. 이낙연 당대표는 끝입니다. 진짜 컨텐츠 없는 자의 비극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갈 경우에는. 예, 언론들이 몇 달째 하루도 안 빼놓고 추미애 장관 물어뜯는 거 보면은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죠. 어떻게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탄핵 역풍 안 온다? 이 민영배 의원이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을 링크를 했는데, 예, 여러분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댓글 보세요. 진짜, 와, 저 극우 쪽 애들이 들어와서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어놨는데, 보고 있으면 진짜 토 나옵니다. 그 윤석열 역풍은 오지 않는다라는 그 내용의 일부가 뭐냐면, 수사권이랑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탄핵은 같이 가야 된다. 물론 이견이 적지 않다. 근데 윤 총장 한 명이 수국 카르텔의 전부는 아닌데 굳이 그 사람을 이렇게 키워줄 필요가 있냐 하면서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탄핵이라고 하는 건 자연인 윤 총장에 대한 그 한 사람의 단죄가 아니다, 지금. 이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수국 카르텔의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검찰 정직의 수장, 이 수장의 머리를 쳐야만 우리가 가고 있는 어떤 검찰개혁, 사법개혁, 그 언론개혁의 이 나머지 과제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탄핵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추미애 장관이 그 말에 너무나 동의했기 때문에 이걸 링크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 역풍을 두려워하면서 결국 싸우기를 주저하고 있는 그 민주당 이낙연 당대표나 민주당 의원들한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 혹은 원망의 메시지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사실 여러분 검찰 수사하면서 지금 윤석열 총장 되고 나서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죽은 사람이 3사람이에요. 3사람. 검찰 수사 받다가. 사람이 죽는데도 역풍이 안 불어요. 저렇게 해임에 준하는 징계가 나오고 심지어 법원에서도 살려주면서도 2가지 혐의에 대해서 매우 중하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과도 안 합니다. 사과도 안 해요. 그리고 계속 자기가 이 정권에 마치 무슨 뭐 공수처장인 척 하면서 계속해서 정권 관련된 수사를 하고 사람을 뒤집어 엎으면서 프레임을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가 마치 되게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근데 막상 본인과 본인 주변의 사람들은 지금 다 털어주고 뒤에서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누군가는 이것을 선점해주지 않고 이게 무엇라는 것들을 제대로 싸우지 않고 언론의 프레임이 계속해서 딸려가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사람들이 눈이 가려져 있단 말이죠. 왜 민주당이 윤석열을 탄핵해야 되고 지금 이 탄핵의 의미가 무엇이라는 것들을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홍보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알리고 홍보하기 전에도 역풍 분다고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안타깝죠.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지금 내일 사표가 수리될 거라고 하고 박범계 그 법무부 장관이 지금 내정돼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박범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박범계는 윤석열과 가까운 라인의 사람이었던 거죠. 제가 보면 뭐 주진우나 박범계는 굉장히 윤석열과 가까운 라인이라고 느껴져요. 근데 이분이 지금 윤석열에 대한 생각이 완벽하게 바뀌었다 하더라도 과연 이 사람이 윤석열을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되는가? 제가 볼 때는 그런 관록이 있을 거라고 보이지 않아요. 저는 마치 지금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게 검찰한테 백기투항하고 개혁을 구할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사인을 시장에 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게 아닌가 때문에 좀 사실 우려가 되긴 합니다. 예, 제가 한국 드라마 중에서 굉장히 감명 깊게 본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뿌리 깊은 나무예요. 그 한석규와 그 송중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 백윤식이라는 대배우 와 진짜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 태조 이방원의 역할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조진웅 이 영화 배우가
그 TV 출연을 했던 거의 뭐 처녀작이에요. 거기서 이제 무유를 맡으면서 스타가 되죠. 거기서 정말 그 백윤식 배우의 그 이방원 연기는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카리스마. 저런 연기를 할 수 있을까. 이 태조 이방원은 조선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히죠. 왜? 자기 형제들 누구도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알아서 다 했고 자기가 청의 볼모를 갖고 자기가 다 했기 때문에 오로지 이 권력은 자기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력을 차지한 다음에 권력 주변을 기웃거리면서 어쨌든 호시탐탐 노리는 그 친인척들도 전부 다 숙청해버리죠. 그러니까 왕권은 강화됐지만 주변에 정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족이나 친척이 다 죽었어. 그리고 그 자기의 숙부고 뭐 동생이고 사촌이고 다 죽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세종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너무 미운 거죠.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됐을 때의 이 조선은 아버지와는 다른 조선을 될 거라고 꿈꾸고 아버지한테 되들어요. 그리고 둘은 그 죽는 날까지 태조 이방원이 죽는 날까지 갈등합니다. 근데 태조 이방원이 눈을 감을 때 물어봐요. 이도한테, 세종한테. 아직도 그 생각이 변함없는 것이냐? 아무도 죽이지 않고 칼이 아닌 말로 설득하고 모두를 품고 오직 인내하고 기다리겠다는 그 어리석은 생각 말이다. 예, 그리할 것이옵니다. 한심한 놈. 권력의 독은 안으로 감추고 오직 인내하고 참는다. 그게 사람의 길일 줄 아느냐? 내가 갔던 길보다 훨씬 참혹할 게야. 훗날 넌 반드시 내 무덤 앞에 무릎 꿇고 네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고백하면서 울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태조 이방은 눈을 감죠. 그리고 태종은 절대 아버지 같은 왕이 되지 않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자기 반대파도 수용하고 포용하는 그런 정치를 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 권력을 노리는 자들은 세종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주변 사람들이 하나하나 숙청되고 죽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세종은 자기 힘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칼끝이 자기 목을 겨눌 때에 세종이 그 이방원한테 대들었던 젊었을 시절에 자기를 회상하면서 유명한 이만원씨 있죠. 회상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한테 나의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 모든 권력에는 독이 있어. 그 독을 바깥으로 뿜지 않으면 이렇게 안으로 썩는 것인데 권력의 독은 안으로 감추겠다고? 오직 문으로 치세를 하겠다고? 네 놈의 그 한심하고 잘난 결심이 그렇게 만든 것이야. 네 놈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죽인 것이다. 네가 죽인 것이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자책해요. 그러니까 그 젊은 그 세종의 환영이 나타나서 송중기죠. 그러면 이방원의 무덤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해라. 이방원이 왜 이방원인가? 이도가 왜 이도인가? 그밖에 안 되니까 네가 이도인 게지. 그러면서 비웃고 이제 샥 사라집니다. 저는 정말 이 장면을 볼 때 전 정말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거, 이 권력은 결국은 권력을 쓰지 않으면 안에서 썩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 같은 최종의 이 대통령에까지 왕위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 권력의 속성을 보면서 정말 더 내면이 어떨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생각해보면 다시 한번 이 드라마의 그 개사들을 듣려면서 문재인 대통령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